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권 작가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건강 관련 서적 다수를 집필하신 우리 한의학 박사 최정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통합자연치유의학연구소 대표이자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통합자연치유연구소요. 의학연구소. 의학연구소. 네. 연구소는 뭘 연구하는 곳인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방암을 앓게 되면서 의사였다가 또 환자 경험을 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양의학, 그리고 최신의 생활습관의학을 접목해서 통합하면서도 약간 자연치유를 지향하는 그렇다고 그냥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을 연구하는 곳이다 해서 말이 좀 길지만 네. 통합자연치유의학연구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에서 직접 환자가 되신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예. 그때 이 심정이 어떠신데 내가 이렇게 환자들을 가르치는 의사인데 내가 직접 네. 이런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친정 어머님이 유방암 환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 유방암 치병을 하시는 걸 제가 다 옆에서 보고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만 그대로 다 했는데 3년 후에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재발하셨고 또 다시 수술 항암 방사선 하시고 또 3년 후에 다시 간암으로 산발 재발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만에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온몸이 황달이 오고 그다음에 복수도 찼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신호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면서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당황했죠.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 그대로 다 했는데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할 게 없다면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의학을 찾았는데 그때 만난 것이 이제 한의학이었어요. 한의학? 예.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복수를 빼야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구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복수가 차서 너무 말기라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 약 먹고 차도가 있으면 다시 오고 안 그러면 나도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복수가 더 차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보름이 지나자 그 복수가 차츰차츰 빠지기 시작해서 저희 어머님이 3년 반을 더 이렇게 하시다가 오셔서 저도 전공을 한의학으로 하게 됐고요. 제가 박사학위도 항암 치료를 사실 받았습니다. 근데 뭐 한의원 한의학 또 책 쓰고 또 강의도 좀 했고 그다음에 협회일 제가 여한의사 협회장 또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또 뜻하지 않게 받게 되면서 1인 한 5역, 7역 너무 과로하다가 그래서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죠. 근데 약간 아까 기분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고 아무 생각이 오히려 안 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어떻게 해야지 낫지? 이런 생각과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한테 참 많이 오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님의 병 때문에 한의학을 공부하셨고 또 직접 이런 암을 겪으셔서 누구보다도 이 암이라는 병의 어떤 무서움이나 그런 원인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진료했을 때도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 각별한 진료를 했는데 제가 걸려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환자 마음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책도 쓰고 연구소도 만들고
하고 그러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또 경험하는 거랑 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네. 내가 경험 있기 때문에 더 네. 어떤 환자들의 마음도 공감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더 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기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그럼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나눔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럼 갖고 있는 책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이 당뇨 관련 필독서네요. 네, 요 책인데요. 제목이 독을 안고 사는 남자, 독을 사랑한 여자.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어떤 책인가요? 아, 예. 처음에 보시면 이게 무슨 연애 소설이냐 이렇게 하시는 아,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정성을 많이 들였던 책입니다. 사실 이 책 하면서 제가 아팠어요. 솔직히 이 책 쓰자마자. 너무 사연 있는 힘들었어요. 책이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이거 오탈자 교정도 보고 아무튼 마지막 애정을 많이 쓰던 책인데요. 네. 이거는 당뇨에 관한 것과 그다음 해독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한의학이 예전에는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아기들 아팠을 때도 손끝을 따고 네. 뭐 소화 안 됐을 때도 와서 체했으면은 치료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한방 제품이 들어간 무슨 삼계탕, 뭐 샴푸, 치약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만 정작 한약은 사람들이 약간 멀어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한의학을 쉽게 소개하고 또 한의학이 그냥 침 맞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당뇨나 어떤 네. 성인병 그리고 암까지도 난치병에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제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여기다 넣어서 예, 같이 써서 읽기 쉽게 쓰느라고 제가 그래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뭐 당뇨 내용뿐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병에 대한 예방법도 다 들어있겠네요. 네, 거기에 이 사례가 있으면서 어떻게 네. 하면 더 좋은지, 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그리고 저의 스토리도 여기 약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뭐 당뇨뿐이 아니라 뭐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또 안내서 그런 책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실제로 뭐 이제 당뇨가 걸리신 분들이 봐도 되게 유익한 그런 되겠네요. 사례도 네. 있고 하니까. 저희 당뇨라는 병이 저는 잘 모르지만 예. 왜 이렇게 많이 걸리고 왜 그게 위험한 건가요? 예,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이거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성인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식생활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서 요즘 어린이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대사질환 또는 생활습관병 이렇게 지금은 질병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당장의 어떤 급한 몸에 네. 괴로움을 주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으로 발전되는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말기로 돼야지 몸에 불편함이 나타나서 잘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기가 될 때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미리 손을 쓰면 훨씬 좋고요. 우리가 노후 설계하죠. 네. 보험 설계도 하죠. 네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가고 있는데요. 네. 예, 건강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건강 설계를 위해서는 요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뒤에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예. 건강은 모든 자유 중에서 뜸이다. 요 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 있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 예, 네.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아프면은 이제 병원을 가는데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뭐 자연 치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병이 심할 경우에는 약을 꼭 써야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몸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한번 쫙 바꿔줘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제가 전체 해독을 통해서 제가 특허낸 당치환 예, 그런 약을 통해서 또 진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양방병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서 약을 점점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져서 일상생활도 하고 약을 끊게 하는 그런 치유에 관한 책입니다.
네, 정말 약을 평생 먹는다는 건 너무 무섭고 서글픈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당뇨 필독서 요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책은 코 편한 아이, 키 크는 아이네요. 네. 네, 이 책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비염. 비염. 예. 호흡기 질환에 관한 이 책을 쓰게 된 또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둘째 아이 가졌을 때 네. 한의원에서 진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둘째 네. 가졌을 때 조산을 했어요. 7개월째. 그래서 얘가 100일 동안은 그 소아과 중환자실이라는데 오고 가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태아가 제일 마지막에 발달하는 곳이 호흡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는 호흡을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호흡기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조산한 아이들은 호흡기가 약해요. 그게 미처 발달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비염, 아토피, 천식이 다 있었는데 특히 이제 비염이 치료를 하면 그게 잘 안 낫고 이래서 제가 비염 관련된 유명한 네. 뭐 한의원에도 근무도 일부러 했고 또 원장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네. 임상 연구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편한 연구소 원장님들이랑 같이 공조한 책입니다. 네. 그러면 제목대로면은 코가 편하면 키가 크나요? 아, 예. 우리 대표님이 아주 센스 있게 잘 물어보시는데요. 궁금하네요. 예. 그 비염이 있으면은 여기가 막히면서 뇌 네. 주변에 있는 뇌하수체 거기가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가 부담을 받아서 그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 경우에는 성장도 안 될 뿐더러 네.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학업도 영향. 네,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네. 근데 우리 대표님도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기성이 섞여 계시네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병원을 갔다가 제가 비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 비염이 뭐지? 이래 생각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잘 몰랐어요. 비염인지도. 좀 음성 들으니까 네, 맞아요. 아, 이분이 비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네. 제가 좀 진료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 자녀분들 비염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책인가요? 예, 그 비염이 있으신 자녀를 두신 분, 네. 본인이 비염이신 분, 성인들도. 네, 네. 예.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 네. 그다음에 어떤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은 성장을 시키지만 어른들은 노화를 방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도 그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네. 노화가 빨리 촉진이 되는 거니까 모든 연령대에 사실 필요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단순히 코가 막히면은 뭐 집중력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처럼 뭐 성장 호르몬 때문에 키도 안 크고 네. 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염이 또 무서운 병이네요. 무섭지만 해결책을 알고 나면 네. 예, 저와 만나시면 네. 예, 길이 보입니다. 그 해결책은 요 책과 우리 박사님과의 어떤 상담 속에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염 걸리신 분이 많죠? 예, 지금 황사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면서 이런 알러지 같은 게 점점 많아져서요. 네. 비염 인구가 예전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약간 사회적인 현상처럼 예전에 비해서 이런 질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환경적인 원인이 또 크겠네요. 네네. 지금 유전적인 요인으로 하면 네. 엄마가 비염이었을 경우에는 아. 예, 한 40% 자녀가 유전. 예, 그리고 아빠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낮아서 25%에서 30%를 하고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비염인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자녀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성인분들이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자녀분들한테 이런 질병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책은 우리 비염 고민이신 분들에게 우리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다음 책은 이 책이네요. 노인 건강과 삶의 질. 이건 어떤 책인가요? 아, 예,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실버 시대를 맞아서 노인 요양병원에 관한 데 관심이 많아서요. 네. 제가
사회복지학, 그중에서 노인복지 박사학위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네. 노인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네. 이런 타이틀로 공저책을 내게 됐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나 이런 문제로 뉴스를 가끔 보고 하는데 네.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어르신분들의 고민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건강이 가장 건강.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최소한도는 보장이 돼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라고 해서 그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일정하게 잘 정립이 돼 있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책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제가 지도 교수님과 논문 논문 기반으로 느낌으로? 쓴 네. 책이라 네. 좀 재미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는 이제 네. 그런 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맞죠. 되는 책이 되겠네요. 예, 노인복지를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노인복지 공부하시는 분에게 책 추천드리고요. 예. 다음 책은 전자책 같네요. 네. 항암 치료 없이 암에서 완치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네요. 네. 암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병원에 항암 치료 없이 또 치료 가능한 방법들이 7가지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네. 제가 쓴 방법이 7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0가지, 60가지, 100가지도 넘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지속 가능한 그 방법을 정리해서 이 7가지를 오케스트라 같이 같이 다 했을 때 건강이 유지된다. 이런 이론을 제가 만들어 냈고 제가 투병하면서 그래서 이 암 환자들한테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뭐 암이 워낙 또 많이 걸리고 근데 대부분이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데 이런 그 대체 방법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그러시죠. 예.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님의 그 생생한 10년 넘게 네. 그 암 환자 가족으로 살았던 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들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또 항암 치료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도 쓴 전문가이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 환자가 돼서 겪어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또 최신의 생활습관의학 이거를 네. 다 총망라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기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네. 책을 썼습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그 뭐 항암 치료가 되게 아프고 막 머리도 빠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책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전자책은 어디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크몽에서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자책 구매뿐만 아니라 같이 저와 상담할 수 있는 것도 기능이 어. 그 크몽에는 네, 있어서 네, 있어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요청하셔서 네. 크몽에 이 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책도 구매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한 게 연계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제가 링크는 이따가 아래다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암에 걸리신 그냥 가족들에게 되게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귀한 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책은 네. 표지가 예뻐요. 희망의 무지개 네모. 이건 어떤 책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시집을 냈는데요. 시집. 제가 네. 약간 쑥스러워서 웃음이 나네요. 네. 제가 이과생이라 문과 네. 글쓰기 사실 잘 못하는데 네. 예. 작년 말에 어떤 분과 또 인연이 닿아서 시집을 내고자 해서 이게 제가 투병했을 때 써놓았던 글들을 조금 정리해서 어떤 미래에 희망을 붙잡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냈는데요. 네. 요즘에 뭐 꼭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힘든 분들, 그렇죠. 그 어려운 분들, 또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 그 생각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그런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70%입니다. 근데 특히나 어려움에 처하면
더더군다나 더 좋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투병하면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희망을 붙잡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랬었던 저의 그 경험을 조금 담아서 여기에 이 시집으로 냈습니다. 이게 만약에 투병 때 쓰였으면은 그런 감성이 좀 깊이 다른 내용이 담겨 있겠네요. 네. 건강할 때 쓴 게 아니니까. 네네. 약간 절박한 심정도 있었고요. 네. 내가 속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희망을 붙들었었던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소 서툴고 투박하지만 예, 그냥 초보 작가로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몸이 좀 우리 아프신 분들에게 되게 어떤 공감이 될 것 같은데 한 편 혹시 네.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네. 예. 정말 아플 때는 이 같은 아픈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데 네. 그런 위로가 되는 시집 같네요. 예. 예. 제가 네. 시는 제 이름이랑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제가 시 제목을 적었습니다. 예. 네. 나는 정원이에요. 최정원. 나는 정원이에요. 내 정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눈 모든 사랑을 알았어요. 심어놓은 희망을 생각해보죠. 꿈꿔왔던 모든 꿈. 우리 정원은 아름다워요. 우리 마음의 반영. 꿈이 이루어지는 곳. 행복은 넘쳐나죠. 나와 당신의 사랑을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내 꿈을 이루게 해줘서 내 인생에 내가 있어서 정말 축복받았죠.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에서 내 이름은 정원입니다. 예. 제가 영어로도 썼거든요. 요것도 같이 있네요. 네. 예. I am a garden. Looking at my garden, I knew all the love we shared. Think of the hope you planted, all the dreams you've ever had. Our garden is beautiful, a reflection of our mind, where dreams come true, happiness abounds. Thank you for sharing your love with me, for making my dream come true. I am so blessed to have you in my life. In our beautiful garden of love, my name is Garden, my name is 정원. 중의적이라는 말씀이 꽃이 있는 정원인 동시에 우리 박사님 그런 네, 뜻이네요. 제 이름이 정원이라서 예, 그런 두 가지 뜻을 넣어서 예,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 시집을 낼 때 사실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요? 예. 제가 이런 그 시집 제안을 받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제가 좀 아는 작가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병하면서 이런 시를 좀 모아서 시집을 내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쑥 훑어보시고 나서 잠시 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너무 순진해요. 순진하다. 예, 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좋은 시인의 시와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네. 시어를 잘 다듬고 아름다운 시어가 가슴에 더 와 닿으시면 더 갈고 닦아서 좋은 시집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그런 직설적이지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2, 3일 사실 좀 낙담을 했죠. 낙담하죠. 그래 내가 무슨 시야 이러면서 네. 그냥 포기를 할까 하고 있다가 제가 캐나다 있을 때 한 연주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캐나다 살면서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예쁜 여자아이가 네.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연주회장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 내용이 놀랍게도 도레 도레 도레미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는데 그 다음이 더 대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초보 그 아이가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그렇게 기립박수를 쳐주는 그 문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지금 뭐 아름다운 시를 쓰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이런 거를 처음 내보는 현재 도레미 사는 그런 그렇죠. 사람인데 내가 이걸 내려는 이유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나도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일부러 희망과 미래와 무지개를 붙잡으면서 내가 견뎠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 보시기에는 시 같지 않고 너무나 서툴고 투박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내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날 것의 것을 그렇죠.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분도 힘들 때 네. 이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시기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제가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오히려 그런 소박함, 투박함이 우리 일반인들 보시기에 더 공감되고 편안한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말 책 하나 대표님의 실제 경험과 이게 사례를 통해 나온 책들이라서 깊이가 있고 도움되는 책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사님께 아마 그런 일을 겪으신 이유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시라고 이런 일이 생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나머지는 다음 2부에서 또 못다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책들 너무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